혹시 나이가 들면 모든 투가 끝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사이람인지 알려줄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소박한 골목길의 작은 하숙집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구석, 오래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낡은 하숙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62세의 한숙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몸이 마른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새겨두고 있었죠. 매일 새벽녘이면 그녀는 하숙집을 나서며 채소와 몇 가지 반찬을 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구니에는 갓 단 상추와 깨질 그리고 손수 만든 김치가 담겨 있었지요. 돈은 얼마 벌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옆방에는 63세의 최도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했지만 몸은 이미 구부정해져 있어 욱 치러 있었고 그의 낡은 스쿠터와 함께였죠. 하루 종일 서울역 근처를 오가며 승객을 태우는 일이 그의 생계였습니다. 밤늦게서야 돌아오는 도윤 할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숙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섞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하거나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누고는 곧 각자의 길로 흩어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한숙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려고 문을 나서려다가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출근했을 최도윤 할아버지의 방 문이 닫힌 채로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늦잠을 주무시나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뭔가 마음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점심때 장을 마치고 돌아온 숙자 할머니는 밥을 먹으려는데 옆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몸살에 시달리는 듯한 낮은 소리가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밥그릇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도윤씨,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이어지는 흐느낌 같은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방 안은 적막하고 퀴퀴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도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작은 요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져 있었고 몸은 마른 담요 하나로 덮여 있었습니다. 도윤씨, 큰일이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잠깐만요. 제가 약 사올게요. 한숙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방을 나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끈한 죽 한 그릇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약 먹기 전에 죽이라도 좀 드셔야 해요. 그래야 약 기운이 받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죽을 식혀서 할아버지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도윤 할아버지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겨우 죽을 삼켰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그날 온종일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작은 대화들이 차가웠던 하숙집의 공기를 조금씩 데워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숙자 할머니는 자연스레 자신이 걸어온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씨, 나 사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살았죠. 그때는 모든 게 단순하고 소박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숙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했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작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던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태어나고 차에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딸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나랑 아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숙자 할머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교사 일은 물론 농사일도 하고 밤에는 재봉틀을 돌려서 돈을 모았습니다. 밭에서 상추를 따고 닭을 돌보고 추운 겨울에도 장작을 패며 아이를 키웠지요. 내 딸 정아는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 아이가 대학에 붙었다고 전화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정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해 결혼도 했습니다. 한숙자 할머니는 딸의 앞날이 밝아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서울로 간 딸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신혼 초기에 좁은 반지 앞방에서 살던 딸을 보러 서울에 올라왔을 때 숙자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내 집과 밭을 팔아서라도 정아가 조금이라도 넉넉히 살게 해주자고. 내 나이에도 그런 선택이 과연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땐 오직 딸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는 결국 고향집을 팔아 딸에게 보탰습니다. 딸과 사위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고 숙자 할머니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면서 가족이라는 느낌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더 이상 그녀를 엄마가 아니라 살림 도우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점점 나에게 엄마, 청소해주세요. 이 엄마, 빨래 좀 해주세요.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을 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밤마다 손주가 울면 정아는 엄마, 애 좀 달래줘요. 나 내일 출근해야 돼요.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새벽까지 손주를 안고 달래느라 눈이 빨개질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딸은 엄마, 아이가 왜 이렇게 울었냐며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한숙자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딸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잃어버렸던 거죠. 이야기를 들으며 최도윤 할아버지는 한숙자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습기가 맺혔습니다. 숙자씨,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들었어요. 내 마음도 덩달아 무겁네요. 나도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지예요. 한숙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최도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죠. 나도 예전에 군인이었어요. 상사 계급으로 부대에서 복무했는데 그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아내가 병을 얻었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도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얻은 부상으로 다리가 좋지 않아 늘 절뚝이며 걷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요. 아들이 내 전부였어요.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죠.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그래야 아이도 편해진다고 말했지만 난 차마 그렇게 못했어요. 아내가 떠난 자리를 다른 여자가 채우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는 긴 침묵 끝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어렵고 고단했지만 아들이 늘 내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언제나 순한 아이였어요. 아들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결혼해 서울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하고 찾아와 주었지만 바쁜 도시의 삶에 치이다 보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나를 서울로 불러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아베오지, 혼자 있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렇게 말했죠. 나도 한편으론 고마웠지만 막상 서울에 오니 숨이 막혀버려야죠.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가 도윤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을 불렀습니다. 도윤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나가려다 문을 덜컥여 며느리를 깨우기도 했고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가 싫다며 나무라는 말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나는 그저 예전처럼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애써도 오랫동안 습관이 된 담배 냄새가 결국 며느리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그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 냄새 좀 없애주세요. 집안에 온통 담배 냄새가 배서 애들도 힘들어해요. 그때 도윤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에 마음이 무너졌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원망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저 내가 더 이상 거기서 숨 쉴 수 없었던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하숙집으로 오게 된 거죠. 한숙자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동병상련의 깊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결국엔 같은 자리로 돌아왔네요. 혼자 남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한숙자 할머니와 최도윤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지 이웃으로서 안부를 묻고 도와주는 사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도윤 할아버지는 종종 할머니를 위해 장을 봐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오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곤 했습니다. 반대로 숙자 할머니는 늘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단촐한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비와 두 그릇의 공깃밥, 그리고 할머니가 정성스레 만든 계란말이, 식사 중에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들은 도윤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습니다. 도윤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손님이 많아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길,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자 숙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아무 데도 안 다쳤어요. 쓰다보세요. 괜찮아요. 숙자씨, 조금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축축한 옷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다음부턴 비 오는 날엔 일찍 들어와요. 이렇게 다치면 어쩌려고요? 도윤 할아버지는 그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길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을 음미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도윤 할아버지는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기쁨도 할머니와 함께라면 소중하게 느꼈습니다. 한숙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천비연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손주를 달래며 외로이 지새우던 그 긴 밤들이 이젠 도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수 있는 밤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윤 할아버지의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앱으로 택시를 부르기 시작했고 오랜 단골마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의 수입은 바닥을 기기 시작했죠. 저녁 식탁에서 한숙자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렇게 고생만 하지 말고 다른 일은 생각해봤어요. 요즘은 나이 들었다고 해도 경비원 같은 일자리도 있잖아요. 도윤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자 씨 말이 맞아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참에 한번 고향에 내려가 보려고요. 그 말을 들은 한숙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거기엔 아직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도윤 할아버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둘러매고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형제들과 함께 조그만 집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늘 생각나는 건 서울의 작은 하숙집에서 만난 한숙자 할머니였죠. 도윤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한숙자 할머니는 매일처럼
그가 남긴 빈 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을까?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도윤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한숙자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다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에 도윤? 숙자씨, 나예요. 서울까지 다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숙자씨를 여기로 데려오고 싶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숙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도윤씨가 없으니 이곳이 너무 허전했어요. 며칠 뒤 도윤 할아버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키가 구부정한 그 모습이었지만 얼굴엔 오랜만에 본 설레는 웃음이 번져고 있었습니다. 숙자씨, 나랑 같이 내려가줘요. 동네 덤터 처음 gema죠. 거기선 우리가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내 손주들이나 내 딸의 잔소리도 들을 일 없고 우리 둘만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한평생 살아오며 배운 인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숙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도윤 씨 옆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 나이에 더 이상 먼 곳으로 떠돌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도윤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일상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웃들은 두 분이 참 잘 어울린다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인 할아버지는 가끔씩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과 함께 옛날 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숙자 할머니는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을 뒷동산에 올라 해질녘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숙자씨, 나 이렇게 웃으며 노을을 본 게 오랜만이에요. 나도 그래요. 도윤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아픔도 도시의 번잡함도 모두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죠.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온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두 사람은 이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인꼬부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도윤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숙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갓 지은 밥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주여이 정득 찼습니다. 이웃들은 언제나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 주었죠. 마을 어르신 모임에 가면 도윤 할아버지는 기타를 치며 옛 노래를 부르고 숙자 할머니는 맛깔난 전을 부쳐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가끔씩 서울에서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마당을 뛰놀 때마다 숙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요. 도윤 할아버지도 함께 손주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덕에 집안이 환해지네. 하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에게 소중했던 것은 바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도윤 할아버지는 옛날 군 시절을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숙자씨, 나는 젊었을 땐 늘 앞만 보고 살았어. 나라 위에 산다라고 했지만 결국 마음 붙일 곳이 없었지. 그런데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숙자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족. 그게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선물이죠. 그날 밤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작은 화롯불 앞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취첫 마셨습니다. 향긋한 생강차의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까지 덮여주었죠. 내일은 마을 장터가 열린다는데 같이 가요. 시장 구경도 하고 달걀도 좀 사오자고요. 그래요.
숙자씨. 그리고 시장 끝나면 저기 뒷산에 같이 올라가요. 봄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데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한숙자 할머니와 최도윤 할아버지의 삶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외로움과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행복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따뜻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기를, 또 함께라서 더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